호르몬 두 번째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체온 조절 과정들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하여 일부 온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의 체온을 상승시키는데 핵심 요소는 물질 대사, 세포 호흡을 잘 일어나게 하여 체온을 상승시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 우리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의학적인 내용이 혈당 조절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시고 합니다만은 중학교 과학책 수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주로 다양한 우리 신체 조직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하는 일. 혈당량에서 이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증가했을 때, 이런 때는 주로 언제냐면, 혈당이 증가했을 때는 식사 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이제 혈중에 혈당이 높아지겠죠. 이때는 이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게 호르몬입니다. 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이 간과 세포에 작용합니다. 간과 세포에. 그래서 세포는 포도당을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고 또 간에서는 지금 혈중에 포도당이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꾸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혈중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겠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져서 혈당량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고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흡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네,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 주로 언제일까요? 네, 우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했을 때이겠죠.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운동하고 나면 운동 직후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혈액에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자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자입니다. 아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그 다음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이것도 이자입니다. 이번에는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까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가 됐지만 혈당이 낮으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자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 간으로 가서 간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하냐면 아까
포도당은 농도가 너무 높아 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당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 저장했던 창고에 비축해 두었던 포도당을 다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젠이 간에 작용하여 간에서는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하여 간에서는 아까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꿉니다. 변환하여 이제 분해하여 혈액으로 방출해 줍니다. 그러면 혈액에서는 혈당이 증가하겠죠. 혈액의 당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혈액의 당이 증가하면 예?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겠죠.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열심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화가 일어나겠죠. 소화가 일어나 우리 몸에서 음식물의 주성분인 포도당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흡수된 포도당 때문에 혈중에 포도당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자로 가서 그 신호가 이자로 갑니다. 그러면 이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지금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호르몬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혈액으로 분비되었던 인슐린은 일부는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또 일부는 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작용한 인슐린. 그러면 세포는 인슐린의 작용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냐?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한다. 그 다음 이제 주로 간.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 간에서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합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딱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혈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하겠죠. 포도당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거꾸로 운동을 하고 나면 또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소되어 있는 신호가 이자에게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때 분비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아까 포도당의 농도가 높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되었습니다. 인슐린.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었는데 포도당의 농도가 낮으니까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간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아까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 글리코젠으로 포도당을 변환하여 저장하였는데 그걸 다시 거꾸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합니다. 그래서 혈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증가하여 마찬가지 정상형 혈당을 또 유지하게 된다.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뭐한다? 항상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높아졌습니다. 자,
간 내의 시상하부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간 내의 시상하부가 이자로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혈당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자는 간 내로부터 자율신경의 일부인 부교감신경의 신호를 받고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이 지금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합니다.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한다. 그래서 포도당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혈당이 너무 낮을 때 간 내의 시상하부가 또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감신경을 타고 이자로 갑니다. 교감신경을 타고 이자로 가면 또 이자가 신호를 받습니다. 네, 신경 신호를 받아요. 받으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개입니다. 아까 혈당이 너무 높을 때 인슐린이 분비됐고 이번에 혈당이 너무 낮을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이 글루카곤은 다시 어디로 간다? 표적기관이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 가서 아까 포도당이 너무 과다해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했던 것을 다시 분해합니다.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혈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혈중의 혈당량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혈당이 낮을 때 교감신경이 이자로 신호를 보내고 또 하나 교감신경이 부신으로 보내면 부신이 바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네, 아드레날린. 여기 보면 뭐 부신 피지린이 수지린이 되어 있는데 피질이라는 건 부신의 껍질 부분입니다. 수질이라는 것은 부신의 안쪽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부신의 안쪽 부분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이 아드레날린이 간으로 가서 아까 마찬가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역할을 돕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체온 조절과 혈당 조절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호르몬 분비 이상과 발생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비체험에서, 내분비체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너무 작게 분비되면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뇨병을 한번 봅시다. 이자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혈중에 당뇨병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걸리는 병이었는데 인슐린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간에서 무엇을? 포도당을 무엇으로?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지 않으면 포도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과다한 포도당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면 소변 속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 속에 포도당이 섞여 있다. 이런 사람들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너무 과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52쪽 죄송합니다. 탐구활동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조사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조사.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조사. 전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티록신. 어디서 분비됩니까, 이게?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었습니다. 갑상선. 그 다음 성장호르몬 관련 질병.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인이 되죠, 거인. 너무 적게 분비되면 왜소하고, 또 성호르몬 관련 질병. 이런 것들을, 각자 정하여서 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조사했던 결과는 A4 용지에 여러분 학교 등교하게 되면 각자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그 증상이 아까 그 혈중의 당의 농도가 너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중이 감소합니다. 체중 감소. 체중이 감소하고 또 피로를 쉽게 느낍니다. 주로 때때로 갈증을 많이 느끼고 또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옵니다. 무슨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서 그러냐면 인슐린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인슐린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이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인증은 어떤 병이냐?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크다. 손발이 크고 턱이 튀어나와 특이한 얼굴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서 뭐 턱뼈라든지 광대뼈라든지 이런 곳이 너무 심하게 튀어나온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 또 소인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인증은 바로 아주 적은 사람들,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적은 사람들,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인증에 반대되는 성장 호르몬이 매우 적어서 뼈와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장이 결핍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갑상선 또는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너무나 잘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티록신을 만들어내는 곳이 갑상선이다 보니까 티록신을 너무나 많이 분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되어 있는 호르몬은 티록신이었다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티록신 너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행동이나 또 말이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탑니다. 관계되어 있는 호르몬은 마찬가지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조숙증 이런 사람들은 너무 조숙했다. 너무 2차 성징이 빠르게 발달한 거죠. 2차 성징의 시기가 앞당겨져서 성징 관련되어 있는 성장이 빨리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여성 같은 경우는 2차 성징 중에 하나가 월경을 한다. 그런데 그 초경, 처음 월경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성호르몬, 여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을 관계되어 있다. 너무 많이 분비되면 성조숙이 일어난다. 성호르몬이 너무 어린 나이에 분비돼서 성조숙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한 내용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뇌 분비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한다? 호르몬이라고 한다. 우리 몸 안팎과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한다. 확인하기 3번입니다. 점심을 먹을 때와 축구를 했을 때 각각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당량 변화와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증가하겠죠? 혈당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뇌가 인지하죠. 그래서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무엇을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 이제 축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축구를 했을 때 혈당 감소입니다. 혈당 감소. 감소하게 되면 신호가 어디로 갑니까? 뇌입니다.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정확한지는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무엇을 타고 갑니까? 교감신경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자로 갑니다. 이자, 교감신경입니다. 아까 뇌에서 혈당이 증가했을 때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을 타고 이자로 갑니다. 그러면 이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그럼 이 글루카곤은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가지요. 그럼 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글루코젠을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꾸겠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점심을 먹었을 때와 축구를 했을 때 혈당을 낮추고 높여서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